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청소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무시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제 나름의 철칙을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고 생각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고객층은 강남 사모님들이에요. 제가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락스나 독한 청소 용액이 불안해서 제가 사용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며 만든 천연 세정액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 천연, 오가닉, 무농약, 친환경 등이 요즘 트렌드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었지만 유해하지 않은 천연 세정액을 사용하여 집 청소를 한다는 소문이 나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는 꼼꼼하게 구석구석 정말 신경 써서 잘해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문이 났다. 원래 강남이 입소문 진소개로 한번 물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한 대로 잔잔하다. 나도 그랬었다. 첫 고객이 너무너무 만족하시면서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강남에서 1등 아주머니들을 꽉 잡는 청소업자가 되어 있더라. 덕분에 일이 끊이질 않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어.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가 있었어. 예비시댁에서도 나가 청소회사를 운영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으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강남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런 건 모르셨겠지. 굳이 나도 자랑하는 성격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걸 일일이 자랑하며 다니겠어? 예비 시어머니는 아마 내 직업이 탐탁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다니셨다. 청소 부탁을 하시긴 했지만 예진아, 요새 미세먼지가 많이 심하다고 해. 그래서 집에 있어도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아이째 뜬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입주 청소라도 한번 불러서 청소를 싹 본격적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아이고, 예진아 생각이 정확히 나오는구나. 너처럼 그 뭐니 락스 같은 거 안 쓰고 천연으로 만들어서 청소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집 청소도 해줄래? 아유, 그럼요. 어머니, 원래 사위덕, 며느리덕 이럴 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이는 것도 좀 불편하고 하실 텐데 제가 한번 가서 청소를 좀 마이 끄듯이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집도 가끔 제가 가서 청소해드리기도 했고 미세먼지가 부모님 연령대 분들에게는 더 안 좋을 테고 공기청정기가요?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집에는 먼지가 쌓이는 법이죠. 내가 사비를 주어서 직원들에게 월급까지 주면서 예비 시어머니께 내 집 청소를 부탁했었는데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권리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세먼지나 기관지 문제, 피부 간지러움 등으로 수차례 부탁했지만 그 주기가 1년에 2번에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점점 자주 부탁하니 나중에는 아예 집 청소를 하지 않고도 매달 한 번씩 집 대청소를 시키시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탁을 좀 하는 게겠지 생각하며 참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더 하시겠지라는 생각도 했고요. 예진아 언혜 덕분에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청소 전문가를 며느리로 잡아 공짜로 매달 집 전체 청소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개해주세요. 내 친구들이 소개를 원한다고 해서 소개를 하자니 비싸게 돈을 받고 그럴 생각은 없지만 아는 사이가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해 줄게요. 비용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도 지인들까지 소개해 주시니 난감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애매하게 거절한다면 결혼 전에도 관계가 좋지 않아질 것을 우려해서예요. 이렇게까지 해드린다면 예비 시어머니가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소개까지 시키시는 것을 보면 제 직업이 하찮은 것은 아닌지 생각도 했고요. 결혼 이야기까지 평범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강남에 위치한 50평짜리 아파트를 청소하기 위해 올라갔던 날이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바리바리 청소 도구를 챙겨 올라갔죠. 이들은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청소가 끝나면 함께 회식을 하기로 계획한 날이었어요. 열심히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문 앞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구일지 궁금했어요. 집주인이거나 경비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터폰을 살펴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장소를 어떻게 알아 찾아오셨는지 의아해했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노려보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셨죠? 하면서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셨는데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냅다 후려치시는 걸로 알아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따르면 청소분원인 나를 청소하는 며느리로만 생각하시나 봐요. 우리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급이 같다며 내가 미지근하게 나서는 걸 억울해하셔서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그나마 우리 집 청소를 도와야 풀려고 했었구나요. 내가 나랑 자주 만나고 나서 아예 화가 났나 봐요. 우리 아들을 넘볼 것도 모르고 뭘 공무 때리는 것 같이 청소하려고 다녔잖아요. 도대체 내가 아들 인생을 나락으로 끌려는 얘기인가 보네요. 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소린가요? 아, 저는 동우 씨한테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같이 청소하러 다니자고 했다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는 적도 없고요. 동우 씨가 혼자 그런 생각했던 거고 본인이 먼저 저한테 제안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동우 씨한테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했냐는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당장 그 가방 내려놓으세요. 절대 그냥은 못 내려놓지. 너 당장 내 아들이랑 통화해서 헤어지란 말이야. 내가 그동안 너 청소하러 다니는 것도 꼭 참았어. 친구들이 며느리가 무슨 일 하냐 물어볼 때마다 내가 쪽을 팔려서 사업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결혼까지 한다 했을 때 뭐 하나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빨리 파혼시키려고 아주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파혼시킬 명목이 생겼네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가지고 공무를 했어? 남편이 일 그만두라고 내가 안 그랬는데 내 아들이 미쳤다고 힘들게 붙은 그 공을 때려치운다는 소리가 나오겠는지? 이런 불례 같은 게 거짓말까지 아주 서슴없이 짓거리고. 오늘 너 아주 제대로 혼주를 내주마. 내가 나를 어머니라 불러야 할 때마다 얼마나 싫은지 알아.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가방 자체는 아픈 건 아니었는데 기분이 더 나빴어. 게다가 가방에 달린 장식 때문에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진짜로 머리가 그렇게 세게 부딪히니 눈물이 핑 돌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 아줌마,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야말로 아줌마의 공무원 아들을 안 만나도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학급 인생에서 내려 끌려내리고 있는지 본인 아들 그렇게 잘랑할까요?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할래요. 믿음을 잃으면 제가 믿지 않는 경우는 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요구사항을 다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큰 소리로 말하자 놀라셨겠죠? 그제야 가방을 휘둘렀던 손을 멈추었어요. 집 현관에서 나와 누군가가 소란을 피워 싸우고 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달려나왔어요. 동료들이 현관에 뛰어나올 때 몸에 다친 채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발견했겠지요. 아, 대표님, 저기 미친 아줌마가 뭐 하고 계세요? 당장 그 손 내려놓으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 아줌마가 여기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이 무례하게 들이대니까요. 아유, 완전히 미쳤네요. 아파트 보안 괜찮은 거 맞아요. 직원들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게 달려와서 부축을 해주며 미친년처럼 행패를 부리던 예비 시어머니를 현관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다른 동료는 머리 산발에 볼까지 빨갛게 부어있던 제 몰골을 보며 놀라서 물었어요. 아이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 저 아줌마는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인 줄 알고 함부로 문을 열어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동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이고, 청소부들 그리 대표님 어쩌고 아주 우스워 죽겠네. 내가 누군 줄 알아? 아, 너희들이 일한 지 얼마 돼서 나를 모르나 본데. 너네 그 대단하신 대표님의 예비 시어머니 아참. 이제 예비 시어머니도 아니지. 내 아들한테 폐혼 당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 집은
그렇게 돈을 모아도 죽을 때까지 못 살 집이니 남의 집 청소를 하는 것이다. 대표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서러워하지만 우리는 무시당해서 서러우면 공부하라는 주제로 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 머리가 나쁘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몸만 쓰는 것들은 꼴랑 100 얼마를 받으며 청소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말야. 안 와서 더러운 손으로 어딜 잡아. 거참하다. 아휴, 미친 아줌마가 할 말 못할 말 분도 못하고 짓거리에. 아니야, 아줌마 말은 사실이야. 예비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이런 미친 인간이 대표님 시모라는 건 아니야.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아이 모르는 인간이 집 앞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함부로 문을 열어주시면 어쩌겠니? 우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예비 시어머니네. 나버지야 정신병자가 아니야? 완전히 지금 당장 접대해야 해요. 대표님, 사람 때리는 것도 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대표님 집에 홀로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는 게 주로 억울하지 않아요 뭐야?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 대표님 집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지 마세요. 오늘도 남의 집 청소하러 온 것처럼 바리바리 짐 싼 채로 따라오는 걸 난 지금까지 관찰하고 있었어. 너희들 오늘 출근할 때부터 내가 모두 감시하고 있었다고. 이런 청소를 나부랭이들이 한 게 뭐야? 뺏어 먹은 주제에 대한 거짓말은 아주 귀엽게 대답하기 좋아. 결혼하려는 거냐? 넌 정말 시력 좋겠구나. 아이 사기 결혼하다니 이 정도면 경찰을 불러야 돼. 남의 집을 나의 집으로 속이는 모습이 정말 사기꾼들 말곤 없다네. 제대로 대동소야. 그렇게 하면 나도 조용히 있을 순 없지? 나도 경찰 신고할 테니 경찰을 부르세요. 그래요, 부르세요.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 계세요. 여기 우리 대표님의 집이에요. 아줌마야, 뭐 청소나 불행이, 그 청소나 불행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알려주세요. 강남 아줌마들이 우리 대표님께 집 청소 한 번 해 달라 하려고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번에 큰 맛을 받고 30억을 주고 구매하신 집이라고 해요. 이를 알지 못한 채 큰 소리는 다 같이 축하합시다. 입주 청소를 하고 회식하기 좋은 날 행패로 동료들이 열을 내며 예비 시어머니와의 언쟁이 격해졌고 전 얼른 직원들을 진정시키고 잠시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진정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아줌마가 무엇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 잠시만 차에 들어가도 될까요? 좀 자리 비켜주세요. 정리 좀 하고 다시 불러올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여기가 제 집이라고 동료들이 주장하자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황소처럼 보이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현관문 밖에 서성거리던 이들은 저와 동료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빤히 살펴보고만 있었어요. 참, 완전히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였지만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 거니 어쩔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남편을 구하려고 너가 진짜 다양한 거짓말을 하구나. 경찰을 부른다면 난 내가 지금 남자한테 속이려 하고 있다고 신고할 테니까 조심해. 말이 맞는지 한번 가려보자고. 제가 왜 고작 공무원 나부랭이 남편을 얻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저는 지금도 어머님 아들이 평생 숨만 쉬면서 월급을 모아도 몸만 접을 돈을 벌고 있는데 공무원이 좋다는 것이 다 옛말인 거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새 성물 좀 모르시는 게 어쩌려고요? 이런 시어머니도 저도 곤란하네요. 몰상식하고 폭이 남의 집 자식 귀한 줄은 모르는 조양 머리 없는 분인 줄 이제야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일단 경찰을 불러서 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가겠네요. 저는 시어머니랑 더 말 섞기도 싫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약혼 남에게 전화했죠. 자기야, 일이야? 한청 바쁠 텐데 점심은 먹었어? 일하는 거. 힘들 것 같아서 쉬어가면서 열심히 일할게. 당신과 결혼하면 청소도 열심히 도와줄 거야. 오늘 몇 시에 끝날지 알려줄래?
내가 퇴근하고 나면 가서 도와줄까? 그러면 더 일찍 퇴근할 수도 있잖아. 자기야, 근데 오늘 내 집 청소하러 가는 게 아니야. 아니, 결혼하면 우리 같이 살 집 청소하려고 왔어. 근데 여기서 누구 만날지 모르겠어. 글쎄. 왜 아는 사람이 없어? 역시 자기는 강남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신혼집인데 당신 혼자 왜 집을 구하고 청소를 하려는 거야? 집은 당신이 구하고 청소도 당신이 해버리면 나는 뭘 해야 하니? 더 이상 그 집 청소하지 마. 내 목도를 남겨줘야지. 얘야, 아직 상황을 모르니까 해맑한 척해. 근데 스피커폰으로 약혼남과 통화를 하고 있으니 예의를 지켜야 해. 시어머니께서는 약혼남까지 이 집이 제 집이라 이야기하는 걸 들었겠죠? 아니, 글쎄, 당신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집에 쫓아오라는 말로는 나 출근할 때부터 계속 감시하면서 뒤쫓아 오셨대. 나 미행 당했지 뭐야? 게다가 희한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가방으로 후드려 하셨어. 자기 혹시 공무원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겠다던 거 어머님께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했어? 내가 제안했다고 했어? 약혼 남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한 듯 말을 못하고 버벅거렸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우리 엄마가 자기를 미행했다고. 아이, 그것도 모자라 당신을 뭐 가방으로 뭘 어쨌다고. 엄마가 대체 무슨 그럼. 지금 우리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가방으로. 자기한테 후드려 패기까지 했다니. 이거 뭐야? 지금 몰래 카메라야? 뭐야,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어? 자기가 나한테 제안해서 공무를 그만두기로 한 거 아니라고 하셨어. 내가 당신이 시켜서 일을 때려치우고 청소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셨어. 내가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나는 내 생각 중이고 고민 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근데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한번 쓱 노려보시더니 그대로 가방부터 들어올리시더니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거 우리 직원들이 뜯어 알려줘서 살았지? 뭐야, 나보고 청소 나부랭이나 며느리로 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늘 같은 공무원 남편한테 청소 일하자고 한 취급받으면서 파워하라 강의하시고.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대체 어머니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나의 아내 마을에 대해 말할 때마다 이야기했다. 한 거야. 야구나 당황하며 계속해서 사과했었죠. 아, 자기, 아니에요. 엄마가 뭔가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자기가 나에게 시킨 게 아니라 자기도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공무원이고 박봉이고 남자란 매사예요. 함께 일하거나 함께 거들어주면서 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엄마에게 이야기한 건 우리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 거였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당신이 먼저 공무원인 박봉이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같이 회사 와서 청소하고 싶다고 했죠. 자기 말대로만 하면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성 하나만을 보고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길 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을 계속해도 괜찮고 그만둬도 괜찮다고요. 아, 저야 뭐 가족끼리 사업하면 좋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어머님은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릴까 해서 정말 당황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정직하게 돈을 벌고 살기 위해 노력해온데 이런 꽃뱀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참 어렵네요. 오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청소노예나 학급 속에서 살아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셔서 몰라요. 진짜 사과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어머니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서 세상 물정을 아세요? 공무원은 여전히 최고로 생각하시는군요. 몇 번이나 저보다 돈을 훨씬 더 번다고 자랑했는데 이젠 금액까지 솔직히 이야기해야 하나 봐요. 사과를 대신 드릴게요. 2번이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러지 못하게 명확히 전해두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요.
눈앞에서 공무원 아들이 제게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여 쩔쩔매는 모습이 직접 보였어요. 하늘 같은 공무원 아들이 청소년 학교 여학생에게 장난을 치니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미안한데 나는 오늘 직원들 앞에서 예비 어머니인 사람한테 가방으로 진짜 심하게 맞았었거든. 나는 이 사건을 넘어가기 힘들어서 어머니도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결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더니 경찰도 벌써 불러놨답니다.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알려주면 된다고 하니까요. 경찰까지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당황해서 황급히 전화를 끊고 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전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망설여 하더니요. 받았어요, 동우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요?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야코 남이 난리치는 소리가 휴대폰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스피커폰이 아닌데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야콘남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치는 사운드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죠. 예비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지금껏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대해 한 번도 생색을 내거나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 통화를 하며 자기 아들을 통해 저에 대해 아마 낱낱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남과 저만 보면 경제력이 엄청났어요.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비슷한 처지에서 만났죠. 내가 약혼 생활을 남긴 공시생이었고 반면에 나는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시작한 초년생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처음에부터 더러운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은 업체에 막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보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더러운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며 감동을 느꼈고 진짜 직업 만족도는 최고였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했던 게 바로 독한 청소 용액 대신 천연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수할 때에 그것만 딱 사용하여 천연 청소 업체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하자는 것이었죠. 사실 업체의 사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저에게도 잘해주셔서 제가 회사의 주인인 것 같이 느꼈어요. 나는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였거든요. 운이 좋게 강남에서 그렇게 통했어요. 몸에 좋은 것, 건강한 것에 유독 신경 쓰는 고객층이었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가 엄청 잘 받아들여졌고 처음에는 본사 하나만 있던 회사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지점도 몇 군데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회사 사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셨는데 그때 회사를 저에게 맡겨주셨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짧게 일하다 그만두기를 반복한 탓에 그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속한 직원은 제가 유일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자식도 없고 가족이 없으셔서 저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께서도 회사가 아주 작을 때부터 가장 오래 남아있던 직원이 저라서 당연히 회사를 운영해보라고 권하셨고 그래서 회사를 더욱 키워나갔어요. 강남뿐 아니라 부유한 고객층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했었죠. 입소문이 정말 빨리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온종일 청소를 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매우 번창하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어본 적도 없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통장에 대한 경험이에요.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통장에 찍힌 숫자의 앞자리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물론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자기 발을 받고 개인적인 시간은 전혀 할애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보람차고 젊은 시기에 체력이 뒷받침해주는 동안 회사의 기반을 탄탄히 쌓아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약혼자도 공무원으로 합격했죠. 또한 제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었고 약간 의아외 활동을. 저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결혼하여 서로를 지탱해주자는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남도는 제 회사가 아주 작을 때부터 돕고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에 잘 되어가는 것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에 대해 무슨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도는 그저 저 외에는 모르는 순박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그의 성공을 바라며 기뻐하는 모습밖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나 열등감과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고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게라고 잔업이나 야근이 없다며 내조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하는 남도는 결혼을 서둘러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와의 결혼을 통해 남도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 회사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는 것은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거였어요. 우리 같이 살면 내가 근데 밥도 해주고 집안일 거의 다 책임질 수 있을 거야. 그럼 당신도 집에서 해먹는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을 거고 맨날 바빠서 밥 사 먹잖아. 난 그게 속상하더라. 아니면 아예 내가 당신이랑 같이 청소일 해도 되고 둘이 붙어 다니면서 하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다 함께 하자고. 아니 나야 뭐 좋은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공무원 된 거잖아. 후회 안 해. 사실 공무원 좋다는 거 다 옛말이잖아. 고인물들도 많고 위에 상사가 또라이여도 때려치우고 나갈 수도 없고 그저 참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느니 당신이랑 같이 지금 바짝 벌고 기반 다지는 거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문제될 건 없지? 근데 어머님이요.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아들인 그분께서는 처음에는 나의 직업에 호감을 느끼셨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함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함께할 생각이시면 정말 당황스럽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해준다면 어딘가 얽매이는 느낌이 들 수 있을 텐데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보시며 당장 그만두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직원이 더 필요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무욕한 남성도 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는지, 그리고 경력 등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나 봐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분이 청소회사 대표이고 정말 바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려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그리하여 거품을 물고 뒤집어지며 찾아오기까지 할 줄은 자기도 몰랐다. 자기 엄마를 다시 만나서 혀를 찼더군요 라며 전했다.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의 본성을 봤던 것이죠.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제가 소리를 질렀고 아래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찰차 소리까지 들리는 소란 속에서 옆 호수 입주민들이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보았어요. 저는 현관에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아파트 복도에 계신 것 같더군요. 누가 나와 있는지 몰랐지만 옆 호수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왜 소란스러운가 하면서 나와서 봤는데 여기서 아는 얼굴을 다 만나네요.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 목소리는 동엄마의 목소리였어요. 교회에서만 보았는데 밖에서 만나다니요. 보니 못 알아볼 뻔했어요. 동아? 맞지요?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여기서. 아는 얼굴은 다 보여요? 인연인가 봐요? 나는 여기 집이랑 우리 예비 며느리의 집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하, 저는 오늘 여기 아는 사람 집에 놀러 왔어요. 아이고, 그나저나 옆집 아가씨랑 아는 사이예요. 며느리라고 세상에. 아가씨 엄청 유명하잖아. 아이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의 아내분이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동네 교회고 모임이고 자랑질을 벌리면서 교양 있는 척 하셨을 텐데 여기서 몰상식하게 추해 부린 걸 딱 교회 사람한테 들키게 생긴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딱 봐도 엄청 난감해 하는군요. 얼굴로 제 눈치를 살살 보는군요. 제가 입을 한번 잘못 놀리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 할지 몰라서 거의 울겠다고요. 아,
내가 깜짝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끄러웠던 모양이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아껴서 나도 모르게 볼륨 조절을 못했나 봐요. 어째선지 죄송해요.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예절 맞추기 힘든 사람은 아닌데 예비 며느리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은근히 현관으로 들어와서 제 팔에 팔자를 슬쩍 끼시고 웃기에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동우랑 결혼할 약혼녀라니. 세상에, 동우가 정말 복받았네요. 복받았어요. 이렇게 야무지고 똑부러진 아가씨를 다 얻고, 아유, 부러워라. 어쩜 동우 엄마는 며느리까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둔다는 걸까요? 나 혼참 부러워서 동요. 엄마도 알 것 같지만 이 아가씨가 강남에 계실 때 사모들을 꽉 쥔 채 있잖아. 안 그래도 여기 놀러 왔다가 옆집에 그 아가씨가 사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부탁해보고 싶었거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요. 얼굴까지 빨개져서 저를 보고 도와달라는 눈빛을 애처롭게 보냈어요. 그러나 우스워서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예비 시어머니를 딱 내치고 모르는 척이라도 했으면 한다 해도 교회에 어떻게 소문이 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머릿속에 허언이 그려지더군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정사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확실히 말할까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피를 말리려고 했어요. 아이고, 너무 놀라서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현관문을 닫을 생각도 못했네요. 미안하다니까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옆집 이웃분께 나중에 인사할 생각이었는데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교회 사모님과 예비 시어머님이랑 이렇게 만날 줄이야. 예비 시어머님은 그제야 마음이 편해진 것 같더니 계속해서 제 손을 쓸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맞장구 쳐준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고 나니 경찰분들이 뜻밖의 닥치더라고 해요. 혹시 신고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는 경찰까지 오시자마자 완전히 당황해 제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를 시작했어요. 네,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동우와 통화하고 알게 됐어요.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믿어야 했는데 내가 의심해버려 정말 미안해. 아까 막말한 것도 그 가방 일도 내게 할 말이 많아 사과할 거야. 신고한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시 잘 설명해 드릴까? 앞으로는 함부로 오해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도 안 할 거야. 몰상식하게 그런 행동도 안 할 거야. 너희 결혼 반대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분들께서도 본인이 조심하라고 하셨던데요. 제가요 이 사람의 시어머니이니까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족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셔도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찰분들께서는 그래도 제가 신고자니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추후에는 가방의 일로 더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하신 것은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니 연락 부탁했다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납작히 엎드리실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던 모양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도 고소를 잠시 미뤄두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경찰관 분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예비 시어머니에게로 되돌아가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분들께 고소 의사를 물어보셔서 보류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오해가 생겼다 해도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 행위는 분명히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또한 파혼이 결혼을 하든 말든은 어머님의 결정에 달려있겠지만 저와 동우 씨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우 씨는 매우 친절한 분이지만 어머니 때문에 제가 결혼을 재고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선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도 방해받지 않길 요청드립니다. 밑에서 기다리게 만들 수 없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는 냉정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보냈어요. 약혼남도는 그날 무척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개의치 했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오늘 가져왔던 그 가방까지 버려버리고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해서 저에게 사과해 주길 바랐어요. 저는 정말 말이지 창밖에서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며 사람을 가방으로 후두려 빼내다니. 우리 엄마가 그러한 행동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당신이 이렇게까지 비판하실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 앞에서는 그런 기색 없이 행동하시는 게 속이 좋으시겠죠? 나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했어요. 혼자 참지 말고 미안해하고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당신을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요.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약혼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늙은 여우처럼 자기 아들 앞에서만 발톱을 드러냈어요. 전혀 그런 행동을 나의 삶 속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결혼 이야기가 풀려있고 있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 청소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셨는데 고마움의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냥 부르고 청소를 시킨다고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다 해두고서도 청소라니요. 당신이 요청하신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진짜로 창피해해서 그냥 이야기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참고 놓으면 어머니가 나에게 불리하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머니 생각이 조금 바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왜냐하면 피부가 가렵다 하시거나 집안이 너무 더러워서 때문인지 심한 충동이나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일이 돼서 속상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모르죠? 오늘 어머니한테 혼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돼요. 경찰도 오고 고소도 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리라고 하셨지만 나는 안 말릴 거예요. 그렇게 그 지난 대화를 리뷰하며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귀한 자식을 패면서 차분하게 지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난 아무것도 몰랐다. 당신이 하는 선택을 따를 것이라고 저는 말했지요. 이것이 당신의 결정이라고 알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들고 간 가방을 분해서 밖에 버렸어요. 야쿠가 자신의 엄마와 얼마나 싸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야기는 그의 엄마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지지하지 않은 걸 미안해하며 제게 잔소리를 해요. 처음에는 약혼남이 그저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혼을 깨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약혼남과 그 뒤로 몇 번이고 예비 시어머니 미안하다고 연락했습니다. 약혼남이 얼마나 소란을 피운 것인지도 모르지만 저가 일하는 동안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답장이 없으면 전화도 하시고 우리 집으로 꽃까지 보내주더군요. 예진아, 마음 좀 풀렸니? 내가 보낸 선물 잘 받았다고 하고 그날의 사건에 대해 정말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동호한테 그날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손을 올리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예진이 내가 지금 하는 일로 얼마나 잘 벌어가는지도 동호한테서 들었다. 나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저 하는 일만 듣고 무시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 내가 며칠 동안 내게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어? 아,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 잘못이니까. 너희들이 결혼한 후에도 이래저래 말하고 다그치지 않을게. 정말로 약속할게. 아, 그리고 각서도 같이 쓰자면 쓸게. 며칠 전까지만 가방에 넣어두려고. 저를 후두려 패며 청소 나부랭이나 하는 하찮은 인간 취급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약혼남에게 제 실질적인 수익과 신혼집을 마련한 걸 알고 난 뒤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물론 신혼집도 70% 대출이기는 했지만
그 대출도 제가 다 갚을 생각이기는 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좀 씁쓸하네요. 돈 결국에는 돈이었던 것이죠. 제가 동우 씨보다 직업이 못났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시잖아요. 그저 동우 씨보다 수입이 좋고 돈을 잘 벌리까 감안해 주시려는 거겠죠. 저는 돈보다 제 진심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제 수입 같은 거 적나라하게 자랑하거나 말씀드리지 않았고, 제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어머님 집을 그렇게나 자주 청소해 드렸을 때도 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따로 하신 적이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지인들을 소개해주고 생색이 나내시고 저 이용하셨습니다. 다 그래도 제가 잘하면 예쁘게 봐주실 거라 믿었어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그 시간들은 어머님께 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했어요. 본인 아들이 난리치면서 사과해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있길래 사과하지 않고 넘어갈 뻔했던 부분들까지도 콕 집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니 예진아,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 진심을 몰랐다니. 당연히 고마운데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 왜 안 고마웠니? 제 직원들 월급만 빠짐없이 챙겨주면서 어머님들 청소하는데 같이 보냈어요. 그럼 적어도 제 직원들한테만큼은 음료수라도 한 잔 내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제도,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모두 하찮게 보셨던 겁니다. 아마도 제가 현재 번 금액으로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머님은 저를 얼마나 더 하찮게 보셨을까요? 결국 제 진심과 노력보다는 제 수입, 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분이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과는 잘하시는 분이 고맙다는 말을 주변 없어서 못하셨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좀 녹일 수 있을까요? 이미 교회에도 예진이 너의 며느리라고 소문이 다 나서 다들 연락 오고 난리더라. 나는 내가 그 정도인 줄도 모르고 무시를 해버렸으니 당신의 마음이 지금 당장은 안 풀릴 것도 알고 있어요. 는 뒷받침이 있는 말들입니다. 약속하자. 앞으로 내가 너를 무시하거나 시집살이 등 비슷한 행동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신경 썼지만 돈을 시댁에 너무 쓰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께 쓰는 돈은 제가 자유롭게 사용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선에서 사용했습니다. 돈을 잘 벌지만 저는 그 덕을 평생 볼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림의 덕보다 잔인한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고소해 죽겠다고 해도요. 결혼한 이후로는 살이나 제사, 차례, 명절 등등 일절로 편안해졌어요. 결혼하기 전과 후에는 변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만 변한 게 있다면 남편이 결혼 후에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제가 하는 청소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상가 건물 청소를 하러 새벽에 외출하기도 했죠. 하게 되었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따뜻한 차라도 주겠다고 저희를 찾아오셨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청소를 잘못해서 건물주에게 쓴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씨, 내가 화장실 정리하고 남는 물기는 우리 건물주가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오면이 횡령이야. 왜 청소하는데 휴지를 쓰고 그래? 당신네들이 가지고 온 걸레로 쓰라고 했잖아.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휴지가 몇 장 안 남아서 다 쓰고 제 걸로 교체하려고 쓴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또 한 번만 일에 쓰다가 걸리면 바로 청소업체를 바꿀 줄 알아? 남의 물건을 쉽게 쓰고 있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본인 아버지나 또래 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걸 보고 했다. 오열을 했어요. 아니, 우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청소 일을 하고 싶었어. 내가 공무원 그만뒀으면 이런 일도 쓸 거 아니야. 왜 그 좋은 직업을 놓고 청소 일하면서 남들한테 고개를 숙이게 돼? 엄마의 마음이 찢어진다. 어머님은 동우 씨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진다. 저는 이 일을 평생 하면서 집을 마련하고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저도 남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일이 많았어요. 어머님, 아들만 소중히 생각하지 말고
제게도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와이프의 말이 맞아. 아,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지. 엄마도 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난 날들이 후회될 거야. 그래,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걸 내가 여태 몰라주고 비하해서 정말 미안했어. 며느리도 내 자식처럼 소중한 존재야.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도 추운데 상가 청소한다고 해서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왔으니까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여라.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로 경험을 해봐야 자기가 했던 짓들이 반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랬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정말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거 하나 없이 가끔 우리 신혼집에 반찬이나 택배로 보내주시고 계신 게 전부예요. 정말 쥐주군처럼 살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저밖에 모르는 해맑은 남편과 없는 듯한 시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업까지 모두 가질 수 있게 돼요. 이제 어느 때보다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예요. 사는 동안 제가 과연 제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날이 올까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전 절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고생해서 번 돈 시댁과 나누지 않을 거란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아쉬워할지 정내색은 못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은 고소하네요. 청소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은근한 무시도 많이 받고 웃을 수 없는 경험들도 제법 겪었지만 그때마다 돈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려 하진 않고 살아왔어요. 저만의 철칙이라 할까요? 앞으로도 그 철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제 직업 자체를 사랑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몰상식하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얘는 이라고 똑같이 가품을 해줄 생각이지만요. 그래도 제가 저만의 철칙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시하는 직업이 사실은 당사자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부디 누군가의 직업을 대할 때 좀 더 조심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